유형별로 한 가지씩 무조건 이해하기 유일무이 특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인자 연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자 연관이 뭐냐면요, 일단 다인자 유전인데 유전자들이 연관, 한 염색체에 붙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하나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람이 나타내는 유전 현상이요, 사람의 유전에서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게 있고, 단일인자 유전, 또 하나가 이제 다인자 유전이에요. 단일인자 유전을 다시 둘로 나눠보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하나는 단대립 유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일인자 유전은 뭐냐 하면, 어떤 유전 형질을 결정할 때 유전자가 이렇게 유전자를 어머니 쪽에서 유전자를 하나를 주고 아버지도 하나를 줘서 이렇게 한 쌍으로 결정하는 유전 현상을 우리가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단일인자 유전 중에 왜 단대립, 복대립이 있냐 하면, 어차피 단대립 유전에서도 어머니가 하나, 아버지가 하나 줘서 유전자를 하나씩 줘서 한 쌍으로 결정을 하고, 복대립도 역시 어머니가 하나 주고 아버지가 하나 줘서 그래서 한 쌍으로 결정을 할 건데, 여기다 쓰는 유전자의 종류가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유전자가 라지 A도 줄 수 있고 스몰 A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도 라지 A 유전자 줄 수 있고 스몰 A 유전자 줄 수 있으니, 어머니는 아버지 한쪽에서 올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밖에 없으면 그건 단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흔히 그냥 단대립 유전을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복대립 유전은 뭐냐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A도 줄 수 있고 B도 줄 수 있고 D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또는 뭐 E까지 해서 네 가지를 주거나, 또는 그러면 아버지도 역시 라지 A, 라지 B, 라지 D 또는 라지 E까지 해서 네 가지를 주거나 해서 단일인자 유전 중에 한 쌍으로 결정을 하는데, 줄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종류 이상이 되면 그럼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다인자 유전은 뭐냐? 다인자 유전은 예를 들어 사람의 키 같은 경우에 보면요,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우성, 열성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전자도 키하고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또 어떤 유전자도 또 키랑 상관이 있고, 또 어떤 유전자도 또 요렇게, 뭐 두 개 다 해볼까요? 요렇게 유전자가 키하고 상관이 있을 때, 즉 대립 유전자 쌍이 두 쌍 이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우리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리하자면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으로 결정하는 거, 다인자 유전은 두 쌍 이상으로 결정하는 거. 근데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단대립 유전은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밖에 없으면 단대립 유전, 세 가지 이상이 있으면 복대립 유전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인자 연관이니까 요 다인자 유전 중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다인자 유전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형질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가 이렇게 염색체가 두 쌍이 있고 거기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번에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의 형태가 최대한 많이 가지면 아버지도 라지 A, 어머니도 라지 A 주고, 아버지도 라지 B, 어머니도 라지 B 줘서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형태라든지, 아니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라든지, 또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뭐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유전자 형태들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대문자의 개수로 유전되는 현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또는 뭐 A찍, B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얘는 대문자가 4개 있다 이렇게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대문자 몇 개 있다, 3개 있다. 여기도 대문자 몇 개 있다, 3개 있다. 여기는 뭐 대문자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개수와 관련한 유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냐면, 피부색이나 털색 유전 같은 경우에 대문자 개수가 많으면 점점점 피부색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피부를 나타낼 때는 대문자 조금 더 하얘지면 대문자가 3개인 게 좀 더 하얀 거, 그 다음에 대문자가 2개면 조금 더 하얘지는 거,
그래서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면 아주 하얀색으로 피부가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계산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게 연관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관되는 경우를 좀 볼게요. 그래서 연관되는 경우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에 대문자 개수에 대한 대문자 수에 대한 유전을 보려고 한다. 볼게요. 일단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A에 대해서도 이형접합 잡종이고 B에 대해서도 이형접합 잡종이고 D에 대해서도 이형접합 즉 잡종인 삼성 잡종이라고 하는 형태를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삼성 잡종이요. 그래서 이 삼성 잡종의 형태가 염색체상에 유전자가 어떻게 배열될 수 있는지를 가지를 나눠 보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A와 B와 D가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독립이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이거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면 삼독립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세 개 다 독립이니까. 이해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는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는 형태. 이렇게 두 개는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두 개가 붙어 있다. 뭐라고 부르죠? 연관.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다.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3번도 역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개는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잖아요. 차이점이라면 대문자끼리 붙어 있고 여긴 대문자와 소문자가 붙어 있잖아요. 또는 이쪽에는 이제 소문자끼리 붙어 있고 소문자와 대문자 붙어 있으니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붙은 건 우리가 무슨 연관이라고 불러요? 상인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가 붙은 건 상반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선생님이 뭐라고 이름 지었냐 하면 두 개는 상인연관 되어 있고 이상인, 하나는 떨어져 있으니까 일독립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자, 그 다음 옆에 건요. 두 개는 상반연관 되어져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으니 일독립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스몰 D가 배열될 수 있는 유전자 형태는 한 염색체에 세 개가 다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두 다 상인연관으로 붙어서 선생님이 삼상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라도 이렇게 뒤바뀐 대문자, 이 대문자가 이쪽으로 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형은 우리가 삼상반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이제 물어볼 때 선생님 그 두 개가 바뀌면 어때요? 라고 요거는 대문자인데 요게 이제 소문자, 대문자 바뀌면 똑같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유전자의 어떤 형태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문자 개수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표현형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대문자가 몇 개 있으니 하나, 둘, 세 개 있으니 대문자가 3. 이게 표현형인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얘도 대문자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 대문자 3. 이런 식으로 쓰면 전부 다 대문자가 3개 있는 형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지만 같은 표현형, 같은 형질을 나타내겠지만 그런데 유전자의 배열 상태가 다르니 계산할 때 보면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삼독립이 곱해졌을 경우 이런 얘기를 봅시다. 엄마도 삼독립이고 아빠도 삼독립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아빠가 독립되어 있으면 엄마도 그 유전자는 독립되어 있어야 같은 종이 될 테니까. 자, 생식세포를 좀 찾아봅시다. 이게 삼독립이죠. 생식세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얘를 이제 반 이렇게 나눈 건데 얘를 이렇게 나눠서 생식세포에 무엇을? 유전자형, 요 알파벳을 쓰려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형태에서 라지 A를 주거나 스몰 A를 주거나 라지 B, 스몰 B 또는 라지 D, 스몰 D 아버지도 이렇게 줄 수 있고 어머니도 이렇게 줄 수 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만 보게 되면 그러면 A 중에서 두 가지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A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라지 A를 줬다고 하고 라지 B, 라지 D 주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가능하고요. 라지 A, 라지 B, 스몰 D 가능하고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스몰 D 가능하고 그리고 이 앞에 거만 소문자로 바뀌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가능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제 대문자 개수만 중요하니까 이건 대문자를 몇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 대문자가 3, 요거는 대문자 2개, 대문자 2개, 대문자 1개, 대문자 2개, 1개, 1개, 대문자 0개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와 각각의 비율. 그럼 대문자 수로 표현하면 대문자는 3개, 2개, 1개, 0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각각의 비율이
대문자 3개인 건 8개 중에 하나니까 얼마요? 8분의 1로 나올 거고 대문자가 2개인 건 하나, 둘, 3개니까 8분의 8개 중에 3개, 8개 중에 3개, 8개 중에 1개 이렇게 설명이 될 거라고요. 요거 가능할까요? 요게 일단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기억해 두세요. 총 3독립인 경우는 총 생식세포를 8개를 만들 수 있는, 8종류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대문자 개수로 정리해 보니까 3, 2, 1, 0, 4가지 형태가 되고 그리고 그거 각각의 비율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더라. 그런데 이게 3독립이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생기고 아버지도 이렇게 생겼으니 어머니 쪽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아버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곱해졌어요. 결혼을 했다고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자손을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생긴 3독립의 형태 둘이 결혼을 했을 때, 둘이 결혼했을 때 생식세포가 대문자 개수가 3, 2, 1, 0, 반대쪽도 3, 2, 1, 0에 각각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됐으니 만약에 대문자 3개 만나면 어떤 자손이 만들어져요? 대문자 6개짜리 자손이 만들어지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3개, 2개 합쳐지면 5개짜리 자손. 그리고 여기는 4개, 3개. 여기는 5, 4, 3, 2. 4, 3, 2, 1, 3, 2, 1, 0이니까 모두 어떤 형태가 되냐면 가능한 표현형의 가지수는 표현형은 대문자를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0개에서 모두 몇 가지요? 7가지요.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부모 중 하나와 같은 표현형이 나오려면 이렇게 물어보자. 그럼 부모 중 하나와 같은 표현형 부모 모두 이거니까 표현형은 뭐라고 쓴다고요? 대문자 몇 개로 쓴다고?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니 대문자 3개라고 쓸 거고. 그럼 여기서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대문자 3개짜리의 비율을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봐요. 위에가 8분의 1 시작하고 밑에도 8분의 1이니까 전체는 얼마요? 6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거요. 얘가 3개고 얘가 0개가 만나려면 이거 확률 얼마요? 64분의 요게 8분의 1, 3개짜리 확률 8분의 1, 1개짜리 확률 8분의 1이니까 6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요 64분의 9, 여기는 64분의 9, 64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64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64분의 2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면 16분의 5겠죠. 이거를 이제 친구들이 이제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이런 거 써요. 6C3 이런 거 쓰거든요. 대문자 어차피 얘가 대문자를 몇 개를 줄 거고 3개를 줄 거고 얘도 대문자 3개를 줘서 자손을 만들 건데 그럼 자손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6개로. 근데 어차피 앞자리가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니까 동전 앞뒤랑 똑같다고요. 동전이 앞면이 3개 나올, 즉 대문자가 3개 나올 확률과 똑같으니까 동전 6개를 독립적으로 던져서 6개 중에 대문자 3개 나올 확률이니까 63에서 64분의 20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연관됐을 때는 이렇게 쓰기 어려우니까 우선은 알아는 두죠. 알아는 두면 좋은 얘기긴 한데 굳이 63으로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해설지에서는 생명과학 해설지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개념적으로. 그럼 잠깐 하나만 더요. 그럼 만약에 요거 6 나올 확률은요? 64분의 1. 요거는요? 64분의 3하고 3이니까 64분의 6. 그러면 요거 외우고 있나요? 1대, 6대, 15대, 20대, 15대, 6대, 1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요 정도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현형을 비율을 물어보면 계산할 수 있어야겠다.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가볼까요? 이번엔 이상인 1독립 둘이 결혼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봐요. 이렇게 이상인 1독립이에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써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생식세포는 위에 있는 염색체에서 앞에 거 주고 밑에 거 앞에 거 주고 이렇게 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가능하고요. 그 다음요. 요렇게 주면 라지 A, 라지 B, 스몰 D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스몰 A, 스몰 B, 라지 D 가능하고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가능하니
그죠? 요 네 가지만 딱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요 네 가지만 가능한데 대문자 개수로 나타내면 얘가 대문자 몇 개예요? 3개, 2개, 1개, 0개죠. 아까 3독립에서도 생식세포를 8가지를 만들지만 거기서 표현형은 대문자 3개, 2개, 1개, 0개였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문자 3개, 2개, 1개, 0개인데 여기서 각각의 비율이 아까 3독립과 다르죠. 아까는 8개 중에 1개, 3개, 3개, 1개였다면 지금은 각각 하나씩이니까 확률 얼마씩이요? 4분의 1씩이요. 요 비교를 잘 해두셔야 해요. 4분의 1씩이요. 그러면 이상인 1독립 둘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그럼 요렇게 생긴 거 두 개가 가로 세로로 묶일 테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각각의 확률이 일단 각각이 만들어내는 대문자 개수, 생식세포의 대문자 개수가 3, 2, 1, 0, 3, 2, 1, 0이니까 6, 5, 4, 3, 5, 4, 3, 2, 4, 3, 2, 1, 3, 2, 1,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가 나오고 표현형은 자손이 나타내는 대문자 수에 대한 표현형은 대문자 몇 개부터 6, 5, 4, 3, 2, 1, 0이니까 몇 가지? 7가지 똑같게 나오지만 부모 중 하나와 같은 표현형이 나오려면 그러면 대문자가 3이니까 아까는 64분의 22였는데 지금은요 이 녀석들 확률이 아까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었는데 이번엔 얼마씩이에요? 4분의 1씩이거든요. 여기도 4분의 1씩이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고 16분의 1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표현형은 16분의 4 해서 4분의 1 나온다고요. 아, 이게 연관 상태가 독립이냐 연관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형태의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자손에 나타나는 표현형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해 둬야 된다고요. 어쨌든 이것도 앞에 있던 3독립과 마찬가지로 표현형은 모두 7가지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상반 1독립을 볼게요. 처음에 3독립을 봤고 두 번째 이상인 1독립을 봤으니까 이번엔 이상반 1독립을 볼게요. 둘이 결혼을 해요.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써보면 앞에 묶으면 뭐가 되죠? 라지 A, 스몰 b, 라지 D. 앞에 뒤에 묶으면 라지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하면 스몰 A, 라지 B, 라지 D. 또 이렇게 하면 스몰 a, 라지 b, 스몰 d요. 그럼 이걸 대문자 수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대문자 수 몇 개요?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와 각각의 비율을 보면 아까처럼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대문자 개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고요? 2개 아니면 1개고 그에 대한 비율은 얼마씩이요? 2개짜리가 2개 있으니 확률 얼마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겠네요. 되겠나요? 아, 이상반 1독립은 훅 달라졌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가교배시킨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가교배시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상반 1독립 대문자 2개 아니면 하나밖에 안 만드니까 대문자를 어떻게 써주고요?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요. 그리고 각각의 확률을 얼마씩 쓴다고? 2분의 1씩 쓴다고요. 그죠? 그럼 자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은 4하고 3하고 3하고 2니까 표현형의 종류는 4하고 3하고 2 대문자 3개, 4개, 3개, 2개만 되니까 몇 가지 나와요? 3가지가 나올 거고 그때 부모와 하나와 같으려면 확률 얼마요? 요거 2개니까 각각 확률 얼마씩? 4분의 1씩 해서 4분의 2라고 쓰면 되겠고 뭐 약분해서 2분의 1 써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반 1독립이요? 어떻게 됐다고요? 대문자 가지수가 하나, 둘, 3개요. 자가교배 똑같은 거 2개 곱했을 때 표현형이 4, 3이 3가지가 나왔다. 한번 복습할까요? 3독립은 표현형 몇 가지 나왔어요? 6, 5, 4, 3, 2, 1, 0에서 7가지. 이상인 1독립도 6, 5, 4, 3, 2, 1, 0에서 7가지. 이상반 1독립은 4, 3, 2 해서 몇 가지? 3가지. 4, 3, 2가 안 나오면 사실은 요걸 생각해야 되고 요걸 생각이 잘 안 되면 이걸 그려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4, 3, 2 이거 좀 외워주셔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또 다른 형태 어떤 게 가능할까? 또 다른 교배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인 일독립과 이상반 일독립이 결혼을 합니다. 아, 그러면 생식세포들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A, 라지 B, 스몰 D, 라지 A, 아니다.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P2에서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를 만들게 돼서 대문자 개수는 3개, 2개, 1개, 0개고 이 녀석은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럼 얘네가 결혼하면 한쪽에는 이걸 쓰고 한쪽에는 2하고 1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결혼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문 P1에서는 이상인 1독립이니까 요게 이상인 1독립 P1, P2요. P1에서는 3, 2, 1, 0을 각각 확률 얼마씩 만들고요? 4분의 1씩 만들고 그리고 이상반 1독립에서는 2하고 1만 2, 2개, 1, 2개였으니까 2분의 1씩 만들어서 자손에서 나타나는 자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은 대문자가 5개, 4개, 3개, 2개, 여기는 4개, 3개, 2개, 1개니까 자손에 나타나는 표현형은 5부터 5, 4, 3, 2, 1 해서 몇 가지요? 5가지가 가능할 테고 그때 부모와 같은 부모 중 하나, 얘가 뭐라고 그랬죠? 대문자가 3개 있는 녀석이요. 요거일 확률은 요 2개잖아요. 근데 각각 확률이 얼마씩이요? 칸마다 8분의 1씩이니까 얘는 8분의 2 해서 얼마요? 4분의 1이 정답. 이상인 1독립과 이상반 1독립 결혼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어떤 형태가 있다고요? 이제 3상인과 3상반을 좀 볼게요. 3상인 먼저. 그럼 3상인 자체가 둘이 자가교배가 됐을 경우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볼 수 있나?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대문자 몇 개짜리 아니면 3개짜리 아니면 0개짜리만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쓰려고요. 3개 0개, 3개 0개 만들게 되고 확률은 각각 얼마씩이요? 2분의 1씩이요. 그러니까 대문자 개수는 어떻게 생기겠어? 6, 3, 3, 0. 그래서 자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은 6하고 3하고 0이니까 몇 가지요? 3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모 중 하나. 그러니까 부모 중 하나니까 아예 이렇게 씁시다. 대문자 표현형 3개가 되려면 확률 얼마요? 4개 중에서 2개니까 확률 얼마? 2분의 1로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얘도 몇 가지요? 3가지요. 자, 그럼 3상반 볼게요. 3상반, 3상반인 경우는 어떠냐? 3상반, 3상반인 경우는 요게 3, 0이 아니라 대문자 몇 개와 2개와 하나로 될 테니 그럼 어디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만 바뀌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바뀌겠네요. 그러면 여긴 대문자가 2개, 1개, 2개, 1개. 마치 이상반 1독립처럼. 그럼 여기는 표현형이 어떻게 나올까? 4, 3, 3, 2가 나올 테니 여기서도 얼마 나와요? 표현형은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만들어지니까 표현형 똑같이 3가지. 그리고 대문자 3개들 확률 얼마요? 각각 4분의 1씩 2개니까 2분의 1 쓰면 되겠다. 자, 마지막 하나요? 어떤 경우 있을까요? 3상인과 3상반이 곱해져요. 3상인과 3상반이 곱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건 대문자 3개하고 0개요. 맞죠? 여기서 만드는 건 대문자가 몇 개요? 아, 이거 하나 잘못 썼네요. 요게 스몰 d와 라지 d겠죠? 그럼 얘는 대문자 몇 개요? 2개와 1개요. 그러면은 각각 확률 얼마씩이니까? 2분의 1씩이니까 이렇게 2분의 1씩이니까 대문자 몇 개하고요? 5. 여기는 4. 여기는 2하고 0 더하니까 2. 여기는 1이요. 그래서 표현형의 종류를 보면 5짜리, 대문자 5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몇 가지 나오게 되고요. 4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대문자 3, 부모와 같은 표현형 나올 확률은 얼마요? 대문자 3이 없죠? 0이요. 그 대문자 나올 확률이 0이다 이거 보고 3상인과 3상반이 결혼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리. 아이고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으려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독립. 정확하게는 3독립 결혼을 했을 때 그럴 때 표현형은 총 7가지. 왜요? 6, 5, 4, 3, 2, 1, 0이었고 64분의 1, 6, 15, 20, 15, 6, 1, 2였어요.
자, 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그럼 어떨까? 이상인 1독립은? 이상인 1독립 역시 어떻게 만들어요? 3210 만들 거잖아요. 생식세포에서 가진 대문자 개수가. 그러면 3210, 3210, 그러니까 6부터 0까지 생기겠네요. 그럼 7가지. 그럼 얘도 역시 6, 5, 4, 3, 2, 1, 0 될 건데, 이거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비율이, 얘는 각각 칸마다 4분의 1씩이잖아요. 그러니까 16분의 이렇게 시작할 거고, 하나, 두 개, 이거 앞에 있던 그림을 좀 참고하세요. 3개, 4개, 3개, 2개, 1개요. 그러니까 각각의 비율이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나온다고요. 확인 꼭 하세요. 자, 이상반 1독립은 대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나? 2개 아니면 1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210, 3116에 7가지 생겼지만 얘는 2하고 1이니까 몇 가지 생겨요? 3가지만 생깁니다. 그러면 대문자가 뭐만 생기지? 4하고 3하고 2하고. 그럼 여기 2칸, 여기도 2칸, 그러니까 총 4칸짜리 포네트 사각형이 생길 거니까 각각 확률 2분의 1씩 하면 4분의 1 시작할 거고, 요게 1칸, 2칸, 1칸 나오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상인 1독립은 어떻게 해요? 3, 2, 1, 0이니까 가로로 4칸 나오고, 이상반 1독립은 세로로 2칸 나오니까, 2칸 나오는데, 근데 다 더해보면 5부터 제일 작은 숫자 1까지 가능하니까 몇 가지요? 5가지. 그리고 5, 4, 3, 2, 1 되는데, 요 확률이 4칸, 2칸이고 각각 4분의 1씩, 각각 2분의 1씩이니까 8분의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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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나와요. 요건 꼭 확인하세요. 앞에 그림을.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넘어가 봅시다. 또 어떤 경우 있다 그랬죠? 지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3상인 곱해졌을 때요. 3상인 그러면 생식세포에서 대문자가 3하고 0밖에 안 되죠. 3개, 0개요. 그러면 표현형은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그때 나오는 대문자 개수는 6하고 3하고 0인데, 그런데 총 4칸 생기니까 4분의 1칸, 2칸, 1칸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 3상반 대문자 2개, 1개, 2개, 1개였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 제일 큰 게 4개, 제일 작은 게 2니까 4, 3이 해서 몇 가지요? 3가지가 될 거고, 그때 비율은 4하고 3하고 2요. 그러면 이 비율을 정리를 해보면 총 몇 칸이니까 4칸 중에 1칸, 2칸, 1칸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3상인하고 3상반이. 3상인이 만들어내는 대문자 개수는 3개 아니면 0개, 생식세포에서. 얘는 2개하고 1개니까 총 칸은 4칸 생길 건데, 거기에 대문자 개수는 3하고 2에서 5, 4, 2, 1이니까 몇 가지요? 4가지. 그리고 어떤 거 생긴다고요? 5하고 4하고 2하고 1 생기는데, 그때 확률은 총 4칸이니까 4분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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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생기겠죠. 지금 정리한 이 표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마무리. 삼성잡종의 교배시 표현형의 가지수가 결과적으로 7개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첫 번째요. 3독립을 자가교배. 3독립. 그러니까 3독립 자가교배했을 때, 네, 그때 7가지 나왔죠. 6, 5, 4, 3, 2, 1, 0. 1대, 6대, 15대, 20대, 15대, 6대, 1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상인하고 1 독립되어 있는 거. 얘가 또 32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가교배되면 그러면 7가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손의 표현, 삼성잡종의 문제가 나왔는데 자손의 표현형이 7가지다. 그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3독립 아니면 이상인 1독립이겠다라고 정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럼 3가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었어요? 얘는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요? 이상반 1독립을 어떻게 했을 때? 자가교배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3상인을 자가교배했을 때, 그리고 3상반을 자가교배했을 때. 요렇게가 3가지 나왔어요. 얘 어떻게 나오죠? 432, 얘는 630, 432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요. 5가지 나온 경우 딱 하나 있었는데 어떨 때요? 이상인
1 독립에서 3, 2, 1, 0과 2 상반 1 독립에서 2하고 1 곱하면 5, 4, 3, 2, 1에서 5가지요. 네 가지도 딱 하나 있었죠. 어떨 때요? 3 상인과 3 상반이 곱해진 경우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외워진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가르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번 외워두시고 자꾸 앞에 넘겨보고 외워두셔야 문제 풀 때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용될지 우리가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